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가규입니다. 가규는 서기 174년에 태어나 228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는 양도입니다. 211년 조조가 서량의 마초를 토벌할 때 홍농태수가 됐습니다. 220년 위왕 조조가 사망하자 차남인 조창이 대군을 이끌고 왔고, 이때 조창을 구슬며 병권을 반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에 이어 위왕에 오른 조비로부터 예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228년 오나라의 장수주방이 항복했는데, 이것이 조유를 끌어내기 위한 거짓 항복이라는 것을 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조유는 섭정전투에서 패배했고, 이때 오나라 군대의 추격 속에서 조유의 목숨을 구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255년 관국원 문음의 난과 257년 제갈탄의 난 진압에 참여했던 위나라의 참모인 가충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인물은 가범입니다. 가범의 출생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며 서기 237년 사망했습니다. 가범은 공손공에 이어 요동태수의 오른 공소년의 부하 장수입니다. 237년 공소년이 연왕을 자칭하며 위나라에서 독립하려고 하자 제갈량도 이기지 못한 사마이에게 이길 수 없다며 극구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고 분노한 공소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38년 공소년은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위나라 사마이에 의해 결국 토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범이 진정한 충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동을 토벌한 사마이는 가범이 공소년의 독립을 만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높게 평가해 그의 묘를 세워주는 한편 그의 자손들에게는 직위를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난세를 평정해 나가던 조조를 후방에서 묵묵히 지원했던 가신입니다. 가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조는 원소와 하북의 패권을 놓고 벌인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후 기세를 몰아 202년에는 원소의 삼남 원상을 여양에서 대파했습니다. 가신은 여양 공략 후 여양성에 주둔하며 수비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211년 서량의 마초와 한수가 반기를 들자 조조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조조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간 지역에서는 전원과 소백의 주도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신은 마초 한수 토벌에 나섰다 돌아온 조인과 함께 전원 소백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 진시대를 이끌었던 사마씨 가문의 핵심 참모 가충입니다. 가충은 서기 217년 출생에 28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녀입니다. 255년 관국원과 문음은 실권자인 사마사가 황제 조방을 폐위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가충은 낙가에서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257년 제갈탄은 사마씨 정권에 충성할 수 없다며 회남 지역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가충은 사마소와 함께 출진해 제갈탄의 본거지인 수춘성을 함락하고 전후 처리를 했습니다. 사마씨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건국한 뒤에는 폐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법학에 뛰어났으며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충은 228년 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벌어진 섭정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조조의 조카 조휴의 목숨을 살린 가규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중국을 대표하는 책사 장량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가후입니다. 가후는 서기 147년 출생에 22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화입니다. 192년 모시던 동탁이 죽자 동탁을 따르던 이각에게 장안을 탈출해서 헌제를 옹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각을 떠나 화음에 있는 단해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곧 장수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수 휘하에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조조를 공격해 물리치는 전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장수를 설득해 조조에게로 귀순했습니다. 211년 위수전투에서는 책략으로서 마초와 한수를 이간했습니다. 조조가 위왕에 즉위하자 태위에 올랐습니다. 훗날 조조가 후계자 문제로 고민할 때는 장남인 조비를 후사로 내세울 것을 진언했습니다. 염충으로부터는 장량 진평에 필적하는 책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의용군 시절부터 유비를 따르며 촉정벌에 큰 공을 세운 간홍입니다. 간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헌화입니다. 간홍은 유비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유비가 의용군을 일으키자 그때부터 그를 따랐습니다. 211년 유비가 유장이 다스리던 입주를 공략하려고 하자 함께했습니다. 214년 유비가 성도를 포위한 후 항복을 권고하는 사자로 파견됐고 끝내 유장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비군이 촉을 정벌한 뒤 소덕장군에 임명되고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해적 출신으로 어나라 최고의 장수에 올랐던 감령입니다. 감령의 출생 시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흥패입니다. 본래 해적 출신으로 강동의 선씨 일가와 대립했던 황조의 부하로 활동했습니다. 황조 휘하에서 어나라 장수인 능조를 죽였지만 소비의 권유로 성권에게 항복했습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유수군을 침공했을 때 100명의 병사로 야습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성권으로부터는 조조에게 장묘가 있지만 내게는 감령이 있다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거 능조를 죽인 일로 아들인 능통과는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215년 성권이 위나라 합비를 침공했을 때 위기에 빠진 능통을 구해주며 화해했습니다. 감령은 219년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달력을 만들었던 감택입니다. 감택의 출생 시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24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덕윤입니다. 감택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훗날 높은 학식이 소문나며 오나라 선권에게 등용됐습니다. 220년 조비가 헌제에게 선의를 받아 황제에 즉위하자 조비의 이름을 분석해 10년 안에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 조비는 7년 후 사망했습니다. 229년 선권이 오나라 황제에 즉위한 뒤 상석, 중서령, 태자대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달력인 건상혁주를 저술했습니다. 243년 감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선권은 시궁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은평 지역의 강족 주장 당단입니다. 당단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8년 유비와 조조가 한중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강단은 총나라 마초의 지위를 받고 있던 오란을 죽이고 그의 목을 위나라 조옹에게 보냈습니다. 235년 위나라를 공격한 총나라 마대가 우금에게 격파됐습니다. 이때 무도 지역의 강족인 부상과 함께 6,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자신이 모시던 위광을 죽인 마초에게 복수를 한 당서입니다. 당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백섭입니다. 강서는 후한말 양주자사 위광의 부하입니다. 213년 위광이 마초에게 죽임을 당하자 역성에서 사촌인 양구와 함께 위광의 원수를 갚을 것을 논의했습니다.
219년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조왕, 윤봉과 함께 병사를 일으켜 마초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방소의 어머니는 약성에서 마초에게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훗날 기산에서 마초로부터 포위당했고 하우연에게 원군을 요청해 마초를 물러나게 했습니다.